여기 3살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말하듯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또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을 때 이 아이는 200조각의 퍼즐을 맞추고 가는 곳마다 비명을 지르곤 했죠. 이상을 직감한 부모는 의사와 상담했고 의사는 이 귀여운 아이에게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헤일리 모스는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습니다. 정경삼은 크이겐 이슈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8월 18일 목요일에 최종회까지 총 16부작으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고 시청률은 7월 27일 방영된 9화 피리부는 사나이 편으로 15.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영우의 실제 모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일리 모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설정과 같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3살 때 받게 됩니다. 4살 때는 겨우 말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의미 있는 말이 가능했다고 헤일리 모스의 부모인 닉 모스는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헤일리 모스가 자폐증 진단을 받고 친구와 사회로부터 멀어졌을 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리는 더 이상 생일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일리 모스 부모는 헤일리의 자폐증에 더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헤일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의사소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하는 전형적인 자폐증 증상을 보였지만 지능에는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헤일리가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통째로 기억이 가능한 서번트 증후군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일리의 부모인 닉 모스와 쉐리 모스 부부는 어떻게 헤일리 모스가 자폐 스펙트럼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 아니 헤일리 모스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할지 고민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약점보다 헤일리가 가진 뛰어난 능력에 초점을 맞춰 헤일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헤일리에게 언어치료, 행동치료, 말을 통한 정서치료 등 자폐 스펙트럼을 겪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헤일리 모스는 2019년 25살의 나이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로 USA 투데이를 비롯하여 미국 언론에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헤일리의 부모는 딸이 9살 때 자폐증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했던 딸에게 닉 모스와 쉐리 모스 부부는 딸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헤일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은 해리의 마법과 자기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자폐증을 극복하고 결국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 것이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헤일리 모스는 변호사를 하면서 책을 출간하는 작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약자와 자폐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약 2만 7천 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는 없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천재처럼 보거나 기대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개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이자 고통일 수 있고 자폐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헤일리 모스가 나올 수 있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자폐 아이를 둔 가정의 무게를 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정경삼은 크이겐 이슈였습니다.